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몇 번째 클릭이신가요? 쇼츠로 스크롤을 쭉쭉 내리고 영상 보면서 댓글부터 확인하고 영상 틀어놓고 추천 영상 탐색하고 조회수 많은 영상만 골라보고 여행 유튜버 영상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쇼박스나 구독한 채널 중 재밌는 영상 새로 업로드 됐는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유튜브 중독 플러스 도파민 중독에 걸린 겁니다. 물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 작은 목표를 세워라. 디톡스를 해라. 습관을 형성해라. 환경을 바꿔라. 등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바로 실천으로 옮겨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셨나요?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잠금 해제하면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누르지 않게 되셨나요? 인스타그램을 더 이상 안 누르시나요? 만일 아직 변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왜 바뀌지 않는지를 알려드리고 또 약간의 노력을 통해 완전히 자동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못 믿겠다고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집에서 밥 먹으면서 잠깐 빠니보틀 여행 유튜브를 틀었다가 새벽 2시까지 정주행을 합니다. 한번 보면 결말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 크리스마스 날 집에 틀어박혀 미스터 선샤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봐요. 대신에 매일 출근길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운동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자기 개발은 충분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선 도파민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벗어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찾았습니다. 시도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도파민을 역이용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자동 시스템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레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 만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기깔나게 한다거나 내가 누구보다 독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적어도 관점이 바뀌고 무의식적으로 글쓰기라는 단어가 각인될 테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사기급 스킬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당연히 실천도 자유고요. 첫 번째, 도파민을 역이용해 폰 중독에서 글쓰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보다 글쓰기를 한층 레벨업 시켜줄 신박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글쓰기를 아침에 양치하듯이 습관처럼 만들면서 글쓰기 스킬까지 높여주는 방법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도파민이랑 글쓰기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냐? 책도 아니고 왜 글쓰기인 거냐?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바꾸고자 나는 책 읽는 사람이야,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매일 같이 말해도 사실 정작 삶이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날은 이런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적어두고 보여지는 곳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매일 양치하는 거울 앞에 포스트잇으로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야,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야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현관문 앞에 화이트보드를 걸어두고 큰 글씨로 나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야 라고 적어두면 어떨까요? 네, 의식하지 않아도 괜히 시간 내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한 번씩 두 번씩 보게 되면서 자연스레 무의식에 각인되어집니다. 구글 전 수석 디자이너 제이크 넵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는 한 당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글쓰기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을 밖으로 꺼내 시각화해서 바라보는 것은 엄청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글쓰기를 통해 내 하루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렸을 적 일기 썼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떠셨나요? 하루에 있었던 일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적지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운동은 했는지 안 했는지, 유튜브 영상은 몇 개나 봤는지, 애인과 싸웠는지, 일하면서 실수를 했는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실수를 했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적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고 시간은 알차게 보냈는지 허투루 썼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셀프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 덤이고요. 당연히 더 나은 성과와 결과가 나타나겠죠?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큰 주목을 받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글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앞길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글 쓰는 법은 누군가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외에도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등 글쓰기에 대한 강점과 장점을 말하는 성공인들은 너무나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쓰기라는 강력한 인생 스킬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옛날 습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쓰던 일기 습관을요. 우선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일기, 독후감을 써본 적이 없고 취업하기 위해 마지못해 썼던 자소서도 몇 달 동안 끙끙 앓으면서 썼던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일기를 쓰고 나니 웬만한 글들은 모두 제가 작성합니다. 굳이 글쓰기를 누군가에게 부탁하지도 않고 메일을 보내거나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쓰면 되거든요. 게다가 챗GPT까지 있어서 부족한 점을 메우게 되니까 더욱더 견고한 문장이 완성됩니다.
제가 글쓰기를 처음 시작한 게 3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곧장 일기를 딱 100일만 써보자고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또 미룰 것 같아서 그날 바로 굴러다니는 노트 하나와 책상에 널브러져 있는 펜을 가지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1시간 30분은 좋게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나을 거예요. 저는 글을 정말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작심삼일이 되니 적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일기에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등을 적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복잡하고 더 이상 뇌를 쓰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정체성에 관한 걸 썼어요.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매일 무조건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술을 먹고 들어온 날도 썼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니 자연스레 펜을 손에 쥐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습관이 만들어져서 그냥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린 거예요.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표는 멋지지만 목표로 가는 길에는 똥덩어리가 가득하다. 지루한 길이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이다.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은 과학적으로 66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66일을 갑자기 하라고 하면 잘 될까요? 아니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쓰는 겁니다.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 글을 써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매일 노트에 무언가를 적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 적힌 게 그림이든 편지든 메시지든 버킷리스트든 상관없이 채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매일 적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글쓰기냐 싶으시죠? 일단은 해보세요. 습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스킬이든 뭐든 배우는 겁니다. 핵심은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뇌가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놀이처럼 만들어 재미를 주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아침에 양치하듯이 습관처럼 만들면서 글쓰기 스킬까지 높여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글쓰기가 습관이 아니더라도 내일 당장 회사에서 아니 지금 당장 카톡으로도 쓸 수 있는 초간단하면서 고급진 스킬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초집 중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어의 특성과 독특한 문화 때문에 대부분 말을 할 때 결론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는데요. 하지만 결론은 가장 처음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더 흡입력 있고 논리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고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팩트로 뒷받침합니다. 부족하다면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또 팩트로 뒷받침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해 이번에는 제가 결론, 이유, 팩트로 예를 들어 글을 작성해 볼게요. 결론, 성공하려면 탁 치고 운동부터 하세요. 이후 성공은 장기전입니다. 체력이 딸리면 후반에 무너지게 되고 회복이 더디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딥니다. 왜냐고요? 운동은 2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팩트 1,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줍니다. 운동하는 동안 심장이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우리의 세포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며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팩트 2,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운동은 우리의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운동을 통해 엔돌핀이 분비되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심리 마케팅 기술에도 상대의 승인을 쉽게 얻는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요. 부탁할 때 상대의 동의를 쉽게 얻으려면 이유를 붙이면 좋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심리학 실험을 봐볼게요. 실험 대상자가 복사기를 쓰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줄에 끼어들면서 3가지 패턴으로 부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몇 번째 패턴의 부탁을 들어줄 건지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요구만 전달하는 패턴. 5장이니까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2번째, 진짜 이유를 붙여서 전달하는 패턴. 5장인데요.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3번째, 아무래도 좋은 이유를 붙여서 전달하는 패턴. 5장인데 복사를 꼭 해야 해서요.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실험 결과 1번의 승낙률은 60%, 2번은 94%, 3번은 93%였습니다. 사실 놀랍고 재미난 사실은 3번의 승낙률입니다. 복사를 해야 해서는 사실 이유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이 실험으로 이유를 붙이면 상대에게 승낙받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들려면 꼭 필요해서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글을 쓰기 전에 메모장 등으로 논리구조대로 결론, 이유, 팩트를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간단히 한두 줄씩이라도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 작업을 마치면 글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논리구조를 각인시키세요. 1분이면 외울 수 있습니다. 결론, 이유, 그리고 팩트.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쭉 들었는데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감이 안 잡히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일기 쓰는 루틴을 만들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무기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상이 끝나면 바로 굴러다니는 펜과 노트를 찾아서 바로 쓰세요. 지금요. 반드시 오늘 들은 내용을 실천하시고 인생을 지금부터 바꿔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또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